오는 30일 영주시에서 열리는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를 앞두고 짧은 홍보 영상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통해 풍기인삼 엑스포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문을 연 경북음악창작소가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실력 있는 음악인들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디밴드들의 녹음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컸던 경북과 제주에 국비 185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만나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의 확대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요즘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를 접하는데요. 이다솜 아나운서는 혹시 영상 플랫폼이나 SNS로 짧은 영상 많이 보시나요? 네, 저는 요즘 긴 영상들보다는 개그나 춤 같은 거 짧은 영상으로 보는 게 요새 더 재밌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분 이내에 빠르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젊은 세대한테 인기이기도 한데요. 요즘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홍보 영상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주시가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짧은 영상들이 조회수 1,0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리. 한 고등학생이 칠판에 커다란 반원을 그립니다. 이번엔 영상을 찍던 다른 친구가 반원 그리기에 도전합니다. 두 학생의 눈빛에선 불꽃이 뛰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합니다. 미안하지만 1인자는 내가 할게. 흔한 여고생들의 뻘짓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작년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정확한 반원 그리기를 코믹하게 담은 것입니다. 손끝에는 신념을, 어깨축에는 의지를. 도전에 나선 친구가 각오를 다지며 분필에 쥔 손에 힘을 주더니 힘차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던 다른 친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칠판에 그려진 그림은 다름 아닌 영주 인삼. 영주시가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이 짧은 영상은 드라마 형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다가 느닷없이 엑스포 홍보로 이어지는 구성이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약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의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쇼츠에서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인삼에 대한 게 나와가지고 재밌었어요. 영주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총 6개의 짧은 홍보 영상이 게시됐는데 그중 인기가 가장 많은 영상은 조회수 630만 회를 넘었습니다. 지난달 약 4천여 명이었던 채널 구독자 수는 홍보 영상 게시 이후 급등을 거듭하며 현재는 14,000여 명입니다. 한 달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젊은 층이 즐기는 다양한 매체로 시정 홍보의 방향을 넓혀온 영주시의 기획력과 노하우가 인기의 바탕이 됐습니다. 저희가 풍기 인삼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짧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홍보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재치 넘치는 영상이 영주시와 엑스포를 널리 알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음악창작소가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실력 있는 음악인들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에 자리한 경북음악창작소. 백노루 양과 러버맨 2명으로 구성된 인디밴드 나의 노랑말들의 녹음 작업이 한창입니다. Can't ride.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인디밴드 나의 노랑말들은 지난 2016년 활동을 시작해 행복회로 돌리는 중을 비롯해 앨범 3장을 발매했습니다.
올해 경북 대중음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북 음악 창작소에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음할 공간이 없어 떠돌던 시절을 생각하며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녹음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비용이 솔직히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저희의 재정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 이거죠. 저희 사업 집행금으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저희가 뮤직비디오나 그 피지컬 CD 제작이나 경북음악창작소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주 서라벌 문화회관에 6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비롯해 녹음실과 합주실, 편집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녹음과 편집, 연주 등 지역 음악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 대중음악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나의 노랑말들, 밴드 기린, 롱아일랜드 재즈밴드 등 9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뮤지션 발굴과 또 경북 지역 자체의 음악산업 발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음악창작소에서는 이때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뮤지션을 발굴함과 동시에 음악시설 이용과 대관은 경북음악창작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콘텐츠진흥원은 경북음악창작소가 실력 있는 음악인 지원과 육성을 넘어 지역 문화를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 정책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무상교육이라든가 교육비 부담이라든가 또 특수교육과 돌봄까지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박훈수 기자가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만나 교육 지원 정책의 확대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육 복지 정책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그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구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에 설립이 되어서요. 놀면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또 체험할 수가 네. 있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고요. 놀이 체험 그리고 자연 체험을 동시에 하면서 미래에 대한 배움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저출생이 이슈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2기 임기 동안 좀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가장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게 사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네.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내년부터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들에게 사립에도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만 4세,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면 저출생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또 교육활동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 정책들을 확대를 네. 할 계획이시겠죠? 사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육 활동을 하면서 학교 밖으로 나갈 때 현장 체험 활동을 할 때는 일부 비용을 이제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이런 현장 체험 활동비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교육 활동비를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졸업 앨범비, 수학여행비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모든 부담이 완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교육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예비 특수교사들이 일선학교에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장애 학생들의 배움이나 성장을 또 크게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원 계획들 또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지급계 전문 학교인 이룸고등학교가 개교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 단계에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50만 원 지원을 해서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립 유치원이 그동안 장애 학생들을 열심히 교육 지도를 했었는데요. 이 사립 유치원에도 특수 보조 인력을 추가 배치를 해서 통합 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학기 중입니다만은 방학 중에 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이제 식사 또 생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교육 행정이 또 생겨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역 사회와 같이 가야 될 부분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은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우리 교육청에는 3년 전부터 지자체하고 미래교육지구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돌봄센터가 되어서 저녁 평일 늦은 저녁과 그리고 주말에도 돌봄을 시행해서 학습과 식사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점차 늘어난다면 돌봄의 공백 부분을 촘촘하게 제공을 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또 교육이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대구 안에서도 학력 격차, 교육 수준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또 교육청이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정책들을 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역별로 소득이나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쪽은 우리 공교육이 제공해 주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에는 미래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부터 수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교실 수업을 개선함으로 해서 교육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래 학교가 앞장서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에 상당히 교육 제공이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태풍 흰남노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컸던 경북과 제주에 국비 185억 원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교부하는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주택과 농작물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추산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군부대 통합 이전을 올해 안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방부와 대구시 4개 이전 부대가 협의체를 만들고 올해 안에 국방부와 대구시 간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부대 이전 역시 국방부 한미연합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안동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대, 인류를 위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포럼 첫날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공감과 위로의 음악 콘서트, 인문가치 논문 공모전 등 2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올해 인문가치 대상은 인권, 평화, 환경생태 운동을 해온 정토회와 소외받는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두봉 천주교, 안동교구 초대교구장이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